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요, 그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가 들어가서 살 겁니다 라고 해서 임차인에게 더 이상 그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라고 해놓고 나서, 그러면 임차인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이 임대인이 자기가 산다고 해놓고 안 들어가 살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다 라고 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항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놓고 하급심 판례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사례는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해놓고 이후에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임차인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항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도요, 무조건 임대인의 책임을 다 면책해 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임대인이 사전에 명백하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임대인의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별도의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요, 비슷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1심 판결이 나온 게 있어서 하급심 판례가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거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판례가 옳은가 하는 것이 상급심에서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요, 요번에 그 의정부 법원에서 나온 판례는 그 손해배상 청구에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의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예비적으로는 일반민법 그 750조 손해배상 조항에 의해서 책임을 물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청구는 기각을 하고 예비적으로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해서 900만 원을 인정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겁니다. 이 사례 내용을 보면은요, 그 임차인이 2016년 12월에 임대인과 사이에 보증금 4억 4천만 원의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다가 계속 갱신이 돼서 2021년 2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2020년 11월경에 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내가 들어가 살 거다라고 하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직접 거주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약갱신을 할 수 없으니까 임차인은 2021년에 2월경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그 이사를 한 지 3개월 만에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과 보증금 6억 5천만 원, 그러니까 4억 4천이었으니까 2억 1천만 원을 더 받고 임대차 계약을 한 걸 알게 된 거죠. 이것을 알게 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실제 거주를 하겠다면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아파트를 임대했으니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5항에 따른 그 손해배상금 1,05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5항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제출되어 있는 증거들을 보면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부족해서 그 주의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한 거죠. 다만 임차인이 2020년 11월경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의사가 없는 것처럼 말해서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청구할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해서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750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있다라고 해서 청구한 1,05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만 변상을 해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나와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그 판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거의 유사한 사건인데요. 그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이사를 하자 다른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례에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한 사실조차 없어서 계약 거절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임대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서 먼저 계약 거절할 것을 명백하게 밝힌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주택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1항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 같은 조 5항에서 보면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계약갱신을 거절해 놓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이 주택을 임대했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꾸만을 보면은 최근에 나온 판례가 맞는 것 같고 또 그 법의 원래 이론에 따지면 먼저 서울중앙법원 판례가 맞는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그 상급법원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